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배우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영상에서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은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리미어에서 하는 영역조차도 포함하고 있어서 영상 편집에서 영상 효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또는 프로모션 영상 또는 영화의 인트로, 웹사이트의 영상, 전시 영상, 가상현실 콘텐츠, 증강현실 콘텐츠, 지금은 애프터 이펙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는 어느 순간인가 기술을 넘어서 영상 부분에서의 한 예술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을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또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에 ABC 방송사에서 처음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음악 전문 채널인 MVT가 출연하면서 뮤직비디오와 같은 감각적인 디자인 영상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려는 프로그램은 바로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보자면 영상에 어떤 효과를 준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의 효과라는 것은 움직임의 효과일 수도 있겠고요. 크기의 효과일 수도 있겠고, 또는 투명도의 효과일 수도 있겠고, 기타 다양한 효과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광고 영상을 보게 되면 단순히 사람만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해서 사라지고 어떤 특정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아마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의 그 결정판은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뮤직비디오는 다양한 효과, 그래픽과 음악과 영상과 텍스트 또는 오디오들이 결합된 아주 종합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애프터 이펙트는 그렇게 좀 고난이도 또는 아주 고급 수준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초급 수준의 애프터 이펙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애프터 이펙트의 간단한 응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히 되게 쉬운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마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보신 분들은 오히려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제를 간단히 만들어서 준비해 봤는데 한번 잠깐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마무리해서 가져온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따라할 예정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에서는 프리뷰라고 하는 이런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재생이 되는데 전제가 이 인디케이터가 맨 앞에 0프레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0프레임에 두시고 플레이를 잠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진은 잠시 커졌다가 화면 속에서 작아지고 모든 캐릭터가 다시 작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능들은 그러니까 초보적인 기술이긴 합니다만 좀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움직임들 요 두 개의 캐릭터, 그러니까 몬스터 1과 2라는 캐릭터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크기가 작아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이 사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아예
완전히 작아져서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움직임을 줘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 파일이 배경으로 이렇게 그 재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디오 파일 하나와 사진 이미지, 그 다음에 일러스트 이미지 두 가지, 이 네 가지의 개체들이 하나의 그 효과를 통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드는 처음 과정, 그러니까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켜서 이렇게 효과를 개별 요소들에게 효과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걸 마무리해서 영상을 출력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전체 하나의 사이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이 애프터 이펙트 공부는 상당히 반복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컴포지션 만드는 것부터 요소들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까지 어떤 면들은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영상 작업을 할 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자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부터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거 잠깐 살펴보세요. 나중에 다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어디다 할 것인지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 예제의 1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 예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이것을 닫는 것은 파일에서 exit 요걸 누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닫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부터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여기서 어도비 웹사이트에서 바로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판도 있고요. 실제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21,000원, 학생들의 경우는 21,000원이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62,0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월정액인데 우리가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랑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 등 한 열 몇 가지의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이라든가 영상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라든가 애프터 이펙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그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들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프터 이펙트를 영문판으로 설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영문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한글로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지만 워낙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판으로 꼭 설치하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은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 시작 메뉴에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보통 어도비에서 애프터 이펙트니까는 시작 메뉴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애프터 이펙트 2020 버전으로 되어 있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애프터 이펙트 CC 2020 버전을 설명드립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른쪽 클릭하여서 시작 화면에다가 이렇게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제거만 뜨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그램은 사실 컴퓨터를 되게 좋은 사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을 어느 정도 높은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주로 컴퓨터 사양 중에서는 CPU를 높은 걸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 램이라고 얘기하죠. 램, 이 세 가지를 좋은 걸 갖추셔야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항상 영상을 편집하실 분들은 영상을 편집할 용도로 컴퓨터를 쓸 거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 이제 컴퓨터를 파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사양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보통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들이 쓰는 컴퓨터랑 사양이 비슷합니다. 이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세부적인 건 다시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 첫 시간에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좀 어느 정도 편집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할 거라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이 나타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열 거냐, 아니면 최근에 했던 거를 열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는 걸로 해서 U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와 같이 애프터 이펙트 첫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배우던 시절에 그것이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되게 오래된 건 아니죠. 5년 전부터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때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인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 프리미어처럼 쉽게 배울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이제 프리미어는 제가 종종 필요하면 프리미어를 다시 갔다 왔다를 막 할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만 우리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애프터 이펙트도 프리미어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패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 인터페이스를 워크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윈도우에 워크스페이스, 여기 가면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보통 스탠더드를 보통 많이 사용을 시작을 할 때는 요걸 좀 권해드려요. 제가 나중에 워크스페이스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초보자분들은 스탠더드를 사용하시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스탠더드에서 나타나는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컴포지션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타임라인 패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애프터 이펙트 작업은 이 프로젝트 패널, 컴포지션 패널, 타임라인 패널 세 가지에서 이루어지고요. 오른편에는 다양한 패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나타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인포 패널, 오디오 패널, 프리뷰 패널,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요 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가장 기본 중에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소스를 가져오느냐,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포지션, 이 공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기본 작업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모든 재료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작업하는 곳이 바로 컴포지션 패널입니다.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는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프리미어에서의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보다 훨씬 다양한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 패널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기타 등등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 즉 줄여서 에펙에서는 여기 사용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을 푸티지라고 부릅니다. 푸티지라는 말을
안 쓰다가 갑자기 들으면 깜빡 놀랄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소스를 우리가 푸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컴포지션은 우리가 줄여서 컴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컴포지션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이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컴포지션 패널에서 요거를 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컴포지션에서 뉴 컴포지션을 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컨트롤 N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 단축키가 있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패널을 직접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소스를 직접 이 타임라인 패널로 가져가면서 바로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뉴 컴포지션 패널을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은 바로 열리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컴포지션 패널에 대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포지션 패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컴포지션 패널로 패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엄청 잘 외우던 시절을 여러분들도 많이 지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뭐 외우면 잘 외워졌던 것 같은데, 좀 나이 들면은 이제 20대부터는 아직 이것이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만들다 보면은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외워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컴포지션 이름이에요. 컴포지션 이름은 그 영상에 알맞게 한번 정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컴프 1이라고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야 할 것이 여기 프리셋이에요. 프리셋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미리 이제 마련해 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HDTV 1080의 29.97로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은 FHD에 1초간 나오는 프레임 수가 29.97 프레임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FHD의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HDTV 요걸로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요. 요걸로 지정하시면은 여기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나오죠. 1920에 1080 이거는 이 화면에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에 따라서 해상도가 나타나지죠. 해상도에 관련된 강의는 따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픽셀 에스펙트 레티오, 요거는 가로 세로 픽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스퀘어 픽셀로 하시면은 1대1로 지정이 돼서 그냥 쓸 수가 있고요. 자, 프레임 수는 29.97 그대로 놔두고, 레졸루션은 풀이라고 해두면 되고요. 이거는 풀로 그냥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스타트 타임 코드는 그냥 놔두시고요. 0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듀레이션은 전체적으로 이 컴포지션의 재생 시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건데요. 요거는 맨 오른쪽이 프레임이고, 그 다음이 초, 그 다음에 분, 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15초 정도로 우리가 짧게 연습으로 하는 거니까 이대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경 색깔을 뭘로 할 건데, 검정색으로 그냥 놔두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이제 타임라인 패널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푸티지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의 예제를 좀 준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터 패널이 여기 있죠. 프로젝터 패널에서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랑 똑같이 컨트롤 I를 누르셔도 되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I를 누르셔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임포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죠. 자, 임포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면, 이번 예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몬스터 그림이 하나, 둘, 세 개, 네, 두 개만 사용을 할게요. 좀 이렇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개 사용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요거 몬스터 1이랑 몬스터 2, 자,
선택을 하시고 CTRL 키 누르시고 요거 2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선택하냐면 여기 사진 이미지도 가져와서 모션 그 효과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요것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참 디크라인 DP라고 하는 오디오 파일도 가져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하셔서 그럼 여기 4가지가 선택이 됐네요. 4개의 푸티지가 선택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를 누르셔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컴포지션 패널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패널에 지금 4가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컴프, 아까 우리가 만들어진 컴포지션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나타나지죠. 요 사진에 그 알리시아 배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오디오 파일이에요.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png 파일 요 클릭하시면은 요런 몬스터 그림이 나타나고 요것도 몬스터 2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거를 이 푸티지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시간에 여기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모션이 지정되는 것들을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alicia.jpg를 가지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가져오시면은 작업이 끝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져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개체가 이 이미지의 개체가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체의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별다른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한 가운데에 요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앉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 테두리에 있는 이렇게 위와 같이 선택 핸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타임라인 패널이라 그랬죠. 타임라인 패널에는 보통 여기에 타임 코드가 여기 있죠.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지금 인디케이터가 몇 초 몇 프레임에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기면은 요 타임 코드가 숫자가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인디케이터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옮겼을 때 별다르게 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별다른 아무런 지정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컴포지션에서 우리가 재생시간을 15초 0프레임으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타임라인에서 여기 맨 뒤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15초 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디케이터들을 타임라인을 선택했을 때 인디케이터를 맨 끝으로 가는 단축키는 엔드키예요. 자, 맨 뒤로 갔죠? 자, 홈키. 맨 앞으로 오죠. 맨 뒤로 갈 때는 엔드키, 홈키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모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 모션을 주는 속성은 바로 요 내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타임라인에서 알리시아를 선택하시고 여기 삼각형 방향선이라 해야 되나요? 방향부호라 할까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트랜스폼은 하나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시아 JPG에 대한 속성이고요. 트랜스폼은 형태라는 뜻이죠. 모양 막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또 이거 방향선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모션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페서티 이 정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앵커 포인트는 지금 배우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주요하게 줄 수 있는 것이 포지션, 요거는 위치 값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스케일은 이 푸티지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고요. 로테이션은 이걸 회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페서티는 불투명도를 뜻하죠. 불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이죠. 불투명도가 0%이면 아주 투명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0초 0프레임에서 이거를 이게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이것을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 크기를 만약 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0프레임에서 만약 0초 0프레임에서 100% 있는 거를 우리가 만약 스톱워치를 클릭하는 순간 여기서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0초 0프레임에서 100%라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 이것이 4초 0프레임에서는 몇 %가 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타임 코드에서 4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인디케이터가 4초 0프레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몇 %까지 해볼까요? 한 130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130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상태에서 우리가 8초, 지금 4초까지 됐으니까는 인디케이터가 8초일 때는 어떻게 했죠? 이걸 또 800이라고 하면은 인디케이터는 8초까지 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130%로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도 그러면 130%라고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가 130%니까 다시 지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같은 프레임을 연달아서 지정할 때는 여기에 프레임 추가 단추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게 같은 130% 키프레임은 바로 어떤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프레임은 어떠한 동작을 기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130%고요. 바로 여기서도 130% 있죠. 하지만 요 키프레임은 0초 0프레임에서는 100%로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게 15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500 이렇게 했어요. 자, 1500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몇 %까지 줄까요? 여기서는 저는 0%를 한번 줘볼까 싶어요. 그럼 130%에서 0%로 지정하는 키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 끝에 만들어진 거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 0%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션을 준 거를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으로 갈 때는 홈키를 누르면 바로 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돼요. 키보드에서 맨 밑에 그 가로로 길다란 키가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것이 재생이 됩니다. 간단하죠? 키프레임은 어떤 속성값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속성값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는 거고, 지금 100%에서 130%에서 그다음에 8초 130%, 15초 0. 자, 근데 여기서 크기가 0이라고 하는 것, 0%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보면 4초에 130%가 됐고, 여기서 130%가 됐고,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자, 우리 간단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디케이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른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하셔서 단축키 U를 한번 눌러보세요. U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U라는 단축키는 이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키프레임을 넣은 속성들을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U를 눌렀다가 이렇게 하시면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몬스터를 원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몬스터 원을 요 위에다가, 요건 레이어 개념하고 똑같아서 위에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몬스터 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요 몬스터가 있는데 이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앞서서는 우리가 크기에 대한 지정을 줬죠. 스케일에 대한 지정을 줬어. 이번에는 포지션에 대한 지정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요걸 이렇게 클릭해서 트랜스폼을 가시면은 여기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이 포지션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컴포지션의 한가운데의 위치값이
자, X축으로는 960에 540이에요. 960에 540이 한 정가운데를 960에 54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60에 540은 컴포지션의 한 가운데 위치값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960에 540은 외워두세요. 잘 때도 외워두시고, 아플 때도 외워두시고, 기쁠 때도 외워두시고, 슬플 때도 외워두시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960에 540 아셨죠? 자, 그럼 위치값에 대해서 모션을 주는 거를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0프레임에서는 우리가 960에 540 요 위치에 그대로 있으라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 푸티지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는 0프레임에 있고, 이 상태에서 요 속성값의 트랜스폼의 속성값을 열어서 포지션에다가 스톱워치를 클릭해 주시면은 요 위치값을 기억해 주는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뭐 이렇게 4초 단위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6초 단위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6초가 아니라 5초 단위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0프레임에서는 요 위치 값이 지금 요 위치로 기억을 해두고 있고요. 5초로 갈 거예요. 그럼 5빵빵. 자, 인디케이터를 여기로 가져오시고 요 위치를 요 바깥으로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요 바깥으로 빼시면 되는데 수평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옮겨지죠? 왼쪽으로 옮겨지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아주 수평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위치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55에 540이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555에 540이 요 위치값이 됐어요. 그러면 0초에선 여기 있다가 5초에서는 여기 있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보시다 보면 자, 스페이스 키를 0프레임에 두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게 왼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요 위치값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초에서 다시 자, 5빵빵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초가 됐을 때 10초 동안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0초 이것을 인디케이터를 10빵빵으로 바꿨어요. 옮겼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의 값이 위치가 없이죠. 960에 540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갖고 스톱워치는 이미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여기서 960으로 바꿔주시고 960 위치값을 540은 그대로니까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0초부터 홈키를 눌러서 0프레임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왼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5초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이 위치에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있는 걸로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10초까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U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U를 누르면 키프레임이 있는 것만 보였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아예 딴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면 요거를 보이지 않게 눈 표시를 해두면은 보이지 않아져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몬스터 2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몬스터 2를 또 레이어 맨 위에 가져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요. 놓으면 이렇게 됐죠. 자,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자, 여기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가져다 두면 일단에 960에 540이 위치해 있는 게 딱 보이죠. 자, 0프레임으로 옮길게요. 인디케이터는 홈키를 눌러서 0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여기서 포지션 값을 960에 540으로 하고 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면 포지션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거 보이죠? 960에 540의 위치 값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5초 0프레임 아까 5초 0프레임으로 가면은 5빵빵 해서 5초 0프레임으로 갔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것을 오른쪽 바깥으로 빼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주면은 수평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키프레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럼 10프레임으로 가려면 타임 코드를 10빵빵 이렇게 해주시면 10프레임으로 갔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있었던 가운데 값은 얼마죠? 960에 540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960이라고 바꿔주시고 960 540 바꿔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0프레임으로 가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갔다가 5프레임까지 5초 0프레임까지 나갔다가 5초 0프레임부터 다시 돌아와서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이걸 보이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게 해주면 이와 같이 우리가 0프레임에서 다시 한번 한꺼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프레임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사진이 나타났다가 사진이 커졌다가 쭉 작아졌다가 이렇게 돼서 다시 가운데로 모였다가 저기 사진은 0프레임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 전체를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하신 상태에서 U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있는 것들만 나타나지죠. 자, 키프레임이 있는 거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U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상태에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면은 한꺼번에 이게 먹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명도까지만 하나만 더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빵빵, 그러니까 이게 돌아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빵빵. 이렇게 10빵빵이 돌아왔는데 이 상태에서 투명도를 줘보도록 할게요. 투명도는 어페서티, 그 불투명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상태 100%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러면 여기 상태까지 우리가 100%로 그냥 두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페서티를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 전까지도 다 100%인 거예요. 불투명도가 100%인다는 것은 모두 다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어페서티 두 개를 선택하니까 한꺼번에 지금 먹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100%인데 100%였다가 15초였을 때 어떻게 0%로 해두면은 불투명도가 0이 되면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00% 15초니까 1500 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가셔서 이걸 어페서티를 0이 100%에서 0으로 바꿔주시면 이 밑에 것도 지금 두 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같이 0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서 15초에서 서서히 이 그림도 사라지지만 이것도 점점 투명해져서 없어지는, 이렇게 좀 근데 귀엽죠? 동물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마지막에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U키 눌러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키프레임이 먹었는지가 보여질 거예요. 그럼 6키 눌러서 다 없애보도록 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악이 없으면 또 그렇죠. 자, 음악 참 디클렌 DP라고 하는 영상 오디오 파일을 드래그 하셔서, 요건 어디다 넣으셔도 되지만 오디오 파일은 그냥 습관적으로들 맨 밑에 레이어에다 둬요. 그러더라도 재생이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음악과 더불어서 영상이 좀 만들어졌다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음악이 너무 커요. 자, 여기서 이것도 속성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키프레임을 주진 않을게요. 이게 0프레임이 이것의 기본적인 걸로 되어 있는데, 0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가 더 큰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작아져요. 근데 이거를 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리는. 근데 이거를 데시벨을 한 -7 정도만 줘볼게요. 그러면 좀 줄어들어서 좀 들을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줄일게요. -10 정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스탑워치로 클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넬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애프터 이펙트도 그렇고 프로미어도 그렇고 하나의 작품 같은, 조그만 작품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출력하는 건 어디 있죠? 익스포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디어 add to Adobe Media Encoder Q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하시면은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익스포트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Adobe Media Encoder라고 하는 게 열렸어요. 자, 이거는 뭔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출력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도비의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우리가 어도비 프로그램 설치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럴 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 출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을 월정액으로 구매하셨거나 했을 때는 이게 항상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딴 거는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거는 이제 H264는 MP4 형식이에요. MP4 형식이니까 요거 H264로 지정을 일단 해주시고요. 출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또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셋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걸 클릭해 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잠깐 대화 상자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익스포트 세팅 대화 상자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 영역에서 이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되고 있고 제대로 끝났는지 보면은 제대로 다 잡았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요 프리셋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H264 요거 그냥 놔두시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자기가 알아서 다 맞춰주거든요. 유튜브 1080의 Full HD 요걸로 지정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 신경 쓰지 않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최적화된 영상은 어지간히 웬만한데 다 써도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서 OK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이제는 요거까지 했죠. 요 프리셋을 지정한 것까지 했고, 아웃풋 파일은 어디다가 어떤 이름으로 지정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제 파일을 지금 지정하는 곳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예제 파일 있는 곳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에펙의 예제, 여기서 1번에 가셔서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하시냐면 한글로 배우는 에펙 언더바하고 출력 영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처음 배우는 에펙 출력 영상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름이 지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요거 출력 스타트 큐라는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왼쪽에 지금 이게 출력이 지정되는 게 보이죠? 막 진도가 나가요. 이렇게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진도가 나가고 인코딩이 다 끝났다고 돼 있네요. 그쵸? 금방이죠. 이건 1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난 거고, 그럼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나타나지고요. 우리가 아까 지금 만든 영상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이제 처음 배우는 에펙 출력 영상 여기 만들어진 게 보이죠? 요거를 갖다가 저는 여기서 저기 곰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출력하여 만들어진 파일이 재생됩니다. 하지만 완성 영상 파일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오디오를 더 정확하게 재생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소스가 위치를 이동하면서 사진 이미지가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처음 만드는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여기 뒤에 있는 알리시아 사진도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아예 0%로 사라지는 이렇게 영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에펙을 통해서 하는 거, 오늘 좀 한 것이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이건 시작해서 끄고,
약간의 난이도가 있었죠.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영상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는 영상 푸티지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정했죠. 가져왔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은 이와 같이 FHD 1920에 1080으로 지정을 했고, 여기서 15초가 되는 컴포지션을 지정했고, 이걸 갖고 여기 내려서 여기 사진에 대해서는 처음에 100%였다가 커졌다가 완전히 작아져서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몬스터 이미지, 일러스트 이미지는 가져와서 처음에는 위치 값을 변하는 우리가 모션을 줬다가 여기서 투명도, 어페서티가 지정돼서 아예 사라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인데 제가 너무 어려운 걸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완성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쑥쑥 우리가 실력이 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따라오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초보자치고 굉장히 잘 따라오신 건데, 그나마 지금 쉬운 예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애프터 이펙트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좀 애프터 이펙트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